그래서 초반에 어떻게 해봤냐,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초보자들의 마음은 잘 모르는 고수들보다는 나보다는 조금 더 아는 초보가 좋죠. 네, 바로 접니다. 환영합니다. 마인드 FM입니다. 오늘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진지하게 말하니까 시험 삼아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원하는 것들이 끌려왔나요? 아니죠. 대부분은 한두 번 시도하다가 금방 포기하셨을 겁니다. 그리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끌어당김은 무슨, 이게 가능할 리가 없지. 이게 사실이라면 누가 이 고생을 하겠어. 누굴 탓하겠어. 이걸 믿은 내가 바보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제일 바보 같은 행동인 겁니다. 왜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기지 못한 이유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방법을 제대로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진짜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도하다가 한번 실패하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 법칙들을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결과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헬스를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부탁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T 비용이 비싸니 그러시는 거죠. 뭐 어쨌든 지인들이 하는 부탁이라 저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가르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초보자가 아닙니다.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가르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은 운동을 처음 해본 사람이 아니라 어설프게 운동을 한번 해봤던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운동을 해서 자세도 엉망이고 방법도 엉망인 사람들 말이죠. 태어나서 헬스장이 처음인 사람보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운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더 오래 걸립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설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생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나는 헬스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 내가 해봤는데 난 안 되더라. 난 너처럼 근육이 잘 붙는 체질이 아니야. 나는 운동신경이 타고나지 않은 것 같아. 애초에 헬스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이러한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해보지 않았으니 어떠한 생각조차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해봤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어설프게 시도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은 경험이 있는 분들을 되돌리기가 제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초반에 어떻게 해봤냐, 다시 말해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굳이 전세계 1등한테 배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전문가보단 적당한 사람이 더 좋기도 하죠. 왜냐하면 전문가의 경우에는 초보자의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과거의 일이었기에 공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 레이싱 경주 선수들에게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운전 학원도 충분하죠. 오히려 초보자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고수들보다는 나보다는 조금 더 아는 초보가 좋죠. 네, 바로 접니다. 우선 방법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은 100번 손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시각화나 명상도 마찬가지고요. 깜지를 아무리 쓴다고 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 확률은 무척 낮습니다. 시각화나 명상도 마찬가지고요. 애초에 시각화나 명상을 해본 경험이 없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기는커녕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할 겁니다. 가만히 집중도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이미지를 떠올린단 말인가요? 맨 처음에 끌어당김의 법칙을 100번 쓰기, 시각화, 명상 이런 걸로 해야 한다고 배우니까 그게 길게 이어질 리가 없죠. 그리고 시도하는 것조차 힘이 드니까 중간에 누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시각화나 명상은 물론이고 평소에 펜도 안 잡던 사람이 어떻게 100번을 쓰겠습니까? 물론 저도 맨 처음에는 따라해봤지만 손가락에 멍만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손가락도 잘 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어려운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을 초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냥 말로 내뱉는 겁니다. 그냥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100번 쓰지 말고 그 시간에 100번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사실 이게 초보자에게는 제일 쉽고 효과가 빠른 방법입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건 손가락이 아플 일도 없고 눈을 감고 시각화하려고 애쓰다가 잠들어 버리는 일도 없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적이 많아서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소리내어 말하는 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실패할 일도 없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곧바로 질문들이 막 떠오를 겁니다. 생각과 감정, 마음은 어떻게 하나요?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담아야 한다던데 그건 어떡하죠? 돋보기처럼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냥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소리내어 말을 뱉으면 생각이든 감정이든 마음이든 그것은 곧바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못 믿겠다면 지금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행복이라면 그냥 행복, 행복, 행복 소리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게 용기라면 용기, 용기, 용기 이렇게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바로 행복해지고 용기가 솟아오를 겁니다. 3번 말해서 안 되면 5번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100번만 해보세요. 100번만 소리내어 말하면 무조건 지금 당장 행복해지고 용기가 솟아오를 겁니다. 원하는 것을 100번 쓰는 건 30분 남짓 걸립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소리내어 말하는 건 5분도 안 걸리죠. 그리고 종이랑 펜도 필요 없어서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란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직접 해본 경험을 말하는 거죠. 머릿속 지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지식에 경험이 더해져야 지혜가 되는 겁니다. 지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연애를 글로 배운 사람들이 연애를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직접
해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래요. 그런데 안 하실 거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해보지 않고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떠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의 것들을 따라해 보다가 잘 안 되면 제 영상을 다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끌어당김의 법칙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묻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무작정 뛰어들었습니다. 그땐 사실이라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마인드 FM입니다. 다시 찾아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실에 만족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뭐라도 해서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할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마도 예전에 저처럼 직장, 돈, 외모, 연애 이런 것들에 만족을 못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 정말 아무런 발전이 없었습니다. 원인이 바뀌지 않고서야 결과는 전혀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같은 걸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경험들은 우리가 직접 만든 거란 사실을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여러분의 가슴에 큰 충격을 드려야겠습니다. 인공호흡까진 안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외모, 통장 잔고, 연애를 포함한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직접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현실은 바뀌게 됩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로 인생을 바꿔보겠다 결심하신 분들일 겁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에 따라서 현실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표현이 뭔가 좀 아쉬운데 다시 한번 녹음할게요. 우리가 하는 생각과 100% 일치하는 현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부자는 착하다고 생각하면 부자들이 하는 착한 행동만 보일 겁니다. 반면에 부자는 나쁘다 생각하면 부자들이 하는 나쁜 행동만 보일 거고요. 결국 여러분이 생각한 그대로의 현실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실제의 세상에선 착한 부자도 있고 나쁜 부자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처음이라서 아직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남자들은 철이 없다고 생각하면 철없는 남자들만 가득한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잔소리꾼이라고 생각하면 잔소리를 하는 여자가 많은 세상이 펼쳐집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각자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만든 자신만의 세상에서
말입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도 처음 듣는 말을 딱 한 번 듣고 정확하게 이해할 순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끌어당김의 법칙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묻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무작정 뛰어들었습니다. 그땐 사실이라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셨겠지만 제가 드리는 답변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한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죠. 자신이 만약 끌어당김의 법칙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불가능한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반대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끌어당김으로 부자가 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제 좀 감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경험과 상황들은 결국 여러분이 직접 만든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진 건 없어도 생각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현실에 불만이 쌓인다면 이제부터 그저 하나씩 고쳐나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속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의 현실을 슬쩍 들여다볼까요? 관심법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바꾸는 게 쉽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현실에선 어떻게 느껴지나요? 지금 마음속으로 한 그 답변에 따라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건 아주 간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이 부분에서 깨닫는 바가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현실을 만드니까요. 그러니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우리가 선택하는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계속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인생을 선택할 힘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을 해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선택을 내렸더라도 내일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새해의 다이어트를 결심했더라도 그게 꼭 성공하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걸 이미 깨달은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환영합니다. 마인드 FM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인 적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하신 경험 말이죠.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이유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마음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다양하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죠. 오늘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이어트를 결심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건강한 음식도 사고 헬스장에 등록도 하셨겠죠.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났던 일들은 어땠나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하나둘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는 왜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할까? 나는 왜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걸까? 여러분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매번 중간에 그만두는 이유는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원래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배워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히 마음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2025년에는 다이어트에 성공하셔야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유는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양하니까 생각으로 만들어진 마음도 당연한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니까 수만 가지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아까의 예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결심할 때의 마음과 며칠 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할 때에는 머릿속 생각이 다이어트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포기할 땐 머릿속에 다이어트라는 생각이 희미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다이어트를 계속 생각하지 않는다면 길거리의 붕어빵이나 치킨 냄새에 우리들의 마음을 금세 빼앗깁니다. 이건 사람이라면 모두가 똑같은 겁니다. 마음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자라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 모두가 흔들리는 겁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이제부터 이리저리 흔들리질 않길 원한다면 제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조금만 열어주세요. 결국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선 그 마음을 만드는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은 점차 줄여나가야겠죠.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생각들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결국 드림보드, 100번 쓰기, 확언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기 위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떻게 하라는 것들을 따라하기보단 자신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방법들은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도와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가장 쉬운 게 이거라고 느껴서 추천을 드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도 막상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전에 저처럼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불쑥 튀어나오는 생각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문득 자신도 모르게 어떠한 생각이 떠올랐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빵과 케이크, 치맥 같은 것들 말이죠.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버린 생각들 때문에 생각의 결과인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원래 생각을 한다는 건 귀찮고 성가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로 마음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는 부분이 뇌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쓰는 일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의식적인 생각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으로 마음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걸 이미 깨달은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지금까지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몰랐을 뿐이죠.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앞으로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로 반성하거나 후회하거나 자책하진 마세요. 그러한 것들마저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앞으로의 미래는 행복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직접 하는 생각과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갑자기 불쑥 떠오르는 생각까지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들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지금까지 잘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잠재의식 때문입니다. 환영합니다. 마인드 FM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마음이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마음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이 작동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의식과 잠재의식이 그것인데요.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용어들이 너무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여기서 그만두진 마세요. 저는 다시 돌아오기까지 2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2년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읽고 디스크가 터진 후에야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시간과 돈, 건강을 잃기 전에 이 내용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상을 보다가 마음이 상하거나 불편하다면 언제든지 그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대로도 완벽한 사람이니까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들은 의지를 사용해서 생각하고 싶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 메뉴를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나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과거에 겪었던 경험들과 미래의 모습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의지가 아닌 갑자기 불쑥 떠오르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기억들이나 불쾌한 경험들 말이죠.
난데없이 떠오르는 걱정과 불안, 고민과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왜 걱정이 많을까? 나는 왜 고민이 많은 걸까? 나는 왜 부정적인 것일까? 도대체 내 생각들은 왜 이런 걸까? 이렇듯 걱정과 고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현실이 무겁게 느껴졌던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도대체 왜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걸까요? 오늘은 무심결에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게 되면 앞으로는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 정보들은 머릿속에 새겨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어떠한 정보든 머릿속 뇌에 새겨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뇌 속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정보들은 사실 여러분의 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처음으로 가본 중국의 장가게, 그리고 거기서 난생 처음 맡았던 취두부 냄새 같은 것들이죠. 태어나 처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기억과 정보들은 머릿속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전혀 새롭지 않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반복하면 그것들은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의식과 잠재의식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경험을 처음 할 땐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여러분이 경험을 반복하면 그 정보들은 무의식, 다시 말해 잠재의식으로 들어갑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 조금 어려우시죠? 괜찮습니다. 이러한 내용 또한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말이죠.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잠재의식이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맨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의식해서 운전을 할 겁니다. 손과 발, 눈과 귀, 그 어느 것 하나도 편하게 있을 순 없겠죠. 그렇게 운전을 1, 2년 지속하다 보면 어느새 의식을 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운전을 하면서도 커피도 마시고 옆 사람과 얘기도 하고 심지어 노래도 따라 부를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운전이라는 행동은 머릿속 잠재의식에 새겨진 겁니다. 행동이든 정보든 경험이든 그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반복하게 되면 의식적으로 했던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힘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말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총 정리해 볼게요. 혹시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전 영상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몇 개 되지 않아요. 앞에 3개의 영상만 보고 오시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걱정과 고민, 두려움처럼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건 그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다는 것인데요. 아무런 생각 없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유는 그런 감정들이 오랜 기간 반복돼서
잠재의식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해서 떠올리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들이 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과 고민, 불안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은 고작 10%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다시 말해서 잠재의식에 새겨진 생각들이 90%죠.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에 새겨진 것들을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주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이 싫다면 잠재의식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꿔야겠죠. 이것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만들 테니까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것들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과 불안, 두려움 대신에 행복과 기쁨, 즐거움이 문득 떠오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불쑥 생겨나는 행복한 생각들로 마음을 만들어서 결국 여러분의 현실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을 속상하게 만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에 새겨져 있는 수많은 기억들은 사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기억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우리는 모두 정말로 엄청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발휘가 될지 안 될지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들 주변 사람들의 말인 거죠. 환영합니다. 마인드 FM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만드는 잠재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잠재의식이란 단어가 아직도 낯설죠? 처음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저도 맨 처음엔 잠재의식이란 단어가 너무 생소했습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잠재력, 잠재능력 이런 말들은 아주 가끔 사용하지만 잠재의식이란 말은 살면서 거의 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어색한 감정은 당연한 겁니다. 사실 어색한 정도면 다행이죠. 저는 잠재의식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땐 그냥 영상을 꺼버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면서 말이죠. 예전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던가 잠재의식 같은 건 뭔가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진지하게 생각하질 않았죠. 성공한 사람들이 계속 잠재의식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강조했지만 그런 말들이 제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건강도 심각하게 안 좋아지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요. 회사에 출근도 못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지내다가 문득 책장에 꽂혀있는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운이 좋은 겁니다. 저처럼 건강과 시간을 잃기 전에 이렇게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잖아요. 예전에 저처럼 의심하거나 이 영상을 끄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보다 훨씬 더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저번 영상에서 걱정과 고민,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문득 떠오르는 이유는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그런 것들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런 것들이 잠재의식에 들어가게 된 걸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인 걸 가지고 태어난 걸까요?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놀랍게도 잠재의식에 새겨진 것들은 사실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고 친한 사람들이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이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들의 머릿속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원리는 바로 반복이라고요. 생각과 감정, 행동, 그것이 그 무엇이든지 반복하게 되면 결국 잠재의식에 새겨져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친한 사람들과 도대체 어떤 걸 반복하는 걸까요?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그렇게 반복했던 걸까요? 그건 바로 말입니다. 핵심은 바로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죠. 반복적으로 하는 그들의 말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에 점점 새겨지는 겁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앞날이 걱정이야. 불경기라 큰일이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이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들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런 말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은 그렇게 쉽게 벌 수 있는 게 아니야. 꿈 같은 소리는 그만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세상이 다 너 마음대로 되는 줄 아니? 여러분이 희망찬 얘기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찬물을 끼얹는 식으로 대답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이 잠시나마 꿈꿨던 밝은 미래도 모래성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정말로 엄청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발휘가 될지 안 될지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들 주변 사람들의 말인 거죠. 여러분은 혹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실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건 가스라이팅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떠한 말을 계속해서 그 사람을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가스라이팅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말을 계속 들으면 그 말들이 우리들의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거죠. 그러니 잠재의식과 가스라이팅의 원리는 사실 똑같은 겁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에게서 어떤 말을 듣는지입니다.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경험들 중에서 듣는 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1분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듣는 겁니다. 우리들은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귀를 열어두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듣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말이 무엇이든 아주 짧은 시간에 잠재의식에 새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피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멋있고 돈이 많고 현명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어떤 말을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자신감, 용기, 긍정을 불어넣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라면 충분합니다. 긍정을 불어넣는데 뭐가 필요한가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어떤 사람을 긍정적이다 혹은 부정적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긍정과 부정을 가르는 기준은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말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거죠. 그럼 만약 그들이 하는 말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처럼 이미 선택할 수가 없는 사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힘들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당분간 그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부정적인 말을 듣는 횟수만큼은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스스로 바꿔야겠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잠재의식에 새겨진 부정적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의 주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가스라이팅은 그만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타올라야죠. 그리고 나중에는 양초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불꽃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 인생이라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말고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바로 이건데요. 이것까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잠재의식을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활활 타오르려면 딱 하나만 더 알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남은 한 명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